도장은 이미 찍혀 있었고 우리는 그 도장 옆 빈칸에 각자의 선택을 써놓고 있었어요. 오늘 그 빈칸이 이름을 갖게 될 겁니다. 아침 6시 이지혁은 눈을 감은 채로 문장을 되뇌었는데요. 오늘 이름이 나온다. 전날 밤 비서가 내민 봉투의 사본이 머릿속에서 계속 번졌습니다. 상호이익, 내부 협력 안정화, 사전 보장, 예쁜 말로 포장된 압박들이었고요. 무엇보다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결혼 발표 직전 주. 누군가가 먼저 문을 열어놓고 그 문으로 자신을 밀어넣었다는 느낌이 서늘하게 등을 훑었습니다. 이상철은 부엌에서 물을 데우며 말없이 신문을 넘겼고 김다정은 찻잔을 따르며 낮게 말했는데요. 여보, 오늘은 판단보다 버팀이 먼저예요.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조홍래는 말이 칼이 되면 피가 난다를 또다시 혼잣말로 꺼냈고 김장수는 그래도 애는 뜬다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들이 집안 공기를 아주 조금 둥글게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여는 지은호는 메모장 첫 줄에 굵게 썼습니다. 사실 먼저 감정 뒤에. 전날 밤 도착한 메시지 정보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 손바닥 열처럼 남아있었거든요. 오늘 오전 약정 관련 보도 3탄이 예고돼 있었고 그녀는 기자와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선배를 돕되 선을 지킬 것, 약정 진위는 내가 확인할 것. 두 번째와 세 번째 줄까지 적고 나니 호흡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박성재가 들어왔고 조용히 고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은호씨, 오늘은 응원만 하러 왔어요. 혹시라도 누가 건드리면 연락주세요. 지은호는 짧게 미소로 답했고 그 눈빛에 고마움과 경계가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침부터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박진석은 단호했는데요. 이미지가 곧 신뢰고 신뢰가 곧 시장이야. 오늘 터질 기사 라인이 어디까지 물드는지 보면서 끊을 건 끊자. 고성희는 차분히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흔들릴 때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이 방향을 정하죠. 오늘 우리가 방향이 돼요. 성재는 한동안 말을 아끼다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아버지, 선을 넘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박진석은 웃었죠. 선을 긋는 것도 권력이야, 성재야.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오전 10시 약정 기사 3탄이 떠올랐습니다. 제목은 간단했는데요. 원문 일부 공개 도장과 서명, 그리고 사전 보장의 문장. 모자이크가 처리된 도장 옆 여백에는 짧은 펜글씨의 음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는 의미가 흐릿했지만 이지혁에게는 기시감처럼 낯익은 필체였죠.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반복하다가 결국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필체 어디서 봤지? 같은 시각 지은호는 기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기자는 조심스레 파일을 열며 말했죠. 원본 접근은 어려워요. 다만 작성 과정에 관여했던 법무팀장이 사전 보장 문구를 넣었다는 정황은 잡혔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고르며 묻습니다. 그 문구가 들어간 시점이 결혼 발표 전인가요, 후인가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입니다. 그리고 내부 메모에 예식 후 6개월 로드맵 같은 표현이 있어요. 인사 이동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지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전날 들었던 말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죠. 결혼식 직전 상대 집안에서 신혼여행 후 본부장 6개월 내 상무를 언급했다는 그 말. 그녀는 펜을 꽉 쥔 손을 풀며 말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결혼을 인사 계획의 일부로 설정했단 거네요. 기자는 우린 그걸 의심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점심 무렵 이지혁은 하청 사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목소리만이라도 기억납니까? 하청 사장은 한참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죠. 담당 비서였습니다. 말끝이 아주 단정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2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신뢰가 보장됩니다라고. 신뢰가 보장된다는 문장. 이지혁은 그 말을 보장과 압박 사이 어딘가에 꽂아 넣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뢰를, 누군가에게는 족쇄를 뜻하는 문장. 지강호는 식당 구석에서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전날 밤 정체모를 계정이 보낸 DM 네가 올리면 더 커져가 아직도 상단에 박혀 있었지만 이번에는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강호야, 멈춰 서는 것도 용기다. 지강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그냥 볼게. 내가 더 망치지 않게. 그 말이 그에게는 의외로 큰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오후 3시 2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추가 스캔 필체 감정 결과 요약. 기사 본문에는 비서 라인의 메모일 가능성이라는 문장과 함께 특정 부서의 약어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지혁은 화면을 스크린샷하고 전날 밤 자신에게 봉투를 건넸던 그 비서를 떠올렸죠. 그는 위치 공유를 켜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같은 곳에서. 답장은 없었지만 안 올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물빛을 컴컴한 남색으로 덮고 있었죠. 이지환은 문가에 기대 서서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워요? 영란은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빛을 보이려면 그림자를 먼저 칠해야 하니까요. 이지환은 한 걸음 다가왔지만 일정 거리에서 멈췄죠. 그 선 오늘도 지킬게요. 저도요.
둘 사이의 선은 분명해졌지만 이상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오후 5시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으며 메시지 하나를 보냈습니다. 선배, 오늘 밤 그 비서를 다시 만나실 거라면 녹취는 제가 맡을게요. 안전하게요.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넌 기자와 라인 유지하고 나는 손을 보겠다. 이어서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표시는 비공개. 그녀 정보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보다 먼저 압박을 본 겁니다.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2번 뛰었다가 멈추듯 했습니다. 정보화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말과 맞물리며 한 가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밤 8시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건 이지혁이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비서가 나타났고 검은 파일을 테이블 위에 얹었습니다. 이건 원문 아닙니다. 다만 결제선 하단에 대체 서명 규정이 보일 겁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었죠. 대체 서명. 비서가 낮게 설명했습니다. 책임자가 자리에 없을 때 지정 권한자가 서명하는 관행이 있어요. 위험하죠. 흔적은 남지만 진짜 손은 남지 않으니까. 이지혁은 파일을 넘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하단 여백의 짧은 메모 내 음절. 전날 기사에서 봤던 바로 그 필체. 그리고 오른쪽 상단 작은 도장 자국이 반쯤 겹쳐 있었습니다. 이 도장 어디서 많이 봤는데 비서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이상은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때 멀리서 발걸음 소리가 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놀라지 않게 천천히. 지은호였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인 뒤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죠. 녹취 장치예요. 비서님, 오늘은 이름도 직책도 묻지 않을게요. 다만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힌트만 주세요. 정보화 씨가 마지막 메시지에서 가리킨 그 사람. 비서는 짧은 침묵을 2번 지나고 나서 말했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늘 문을 관리하던 쪽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답. 하지만 직감이 울렸습니다. 문을 관리하는 사람, 결제선, 일정, 인사, 통로. 이지혁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이 정도로 받겠습니다. 비서는 미세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밤 10시 카페에 둘만 남았습니다. 이지혁이 먼저 말했죠. 은호야, 네가 받은 문장 정보화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거 거짓 아닐 수도 있겠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보화 씨가 떠난 건 선택이었지만 선택하게 만든 손이 있었던 거죠.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기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이었던 결혼이 누군가에겐 계획의 한 줄이었단 게. 지은호는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오늘부터 선배 선택은 선배가 해요. 우린 그걸 증명할 뿐이고요. 그 시각 박성재는 집 무거운 공기 속에서 홀로 서 있었습니다. 문득 전화가 울렸고 익숙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성재씨, 내일 아침 기자가 움직입니다. 회사 입장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성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회사가 만드세요. 저는 친구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수학이 넘어가 오래 잠잠하더니 차갑게 한 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둘 다 잃습니다. 성재는 미소도 없이 끝냈죠. 그럼에도 자정 직전 4번째 알림이 떴습니다. 약정 원문 대체 서명 규정과 결제선 추적. 기사 본문에는 흐릿한 도장들 사이 반쯤 겹친 작은 사각형 인이 확대돼 있었고 각 도장의 순서가 화살표로 이어져 있었죠. 마지막 도장 바로 옆 내 음절의 메모. 기사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 필체는 상시 결제 라인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이지혁은 화면을 길게 바라봤습니다. 상시 결제 라인 문을 관리하는 사람, 대체 서명 사전 보장. 퍼즐 조각들이 서로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고 마지막 빈칸이 남았습니다. 누가 왜 그때 나를. 그 4칸 중 하나가 문득 환해졌습니다. 오늘 낮 하청 사장이 말한 문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뢰가 보장됩니다. 그 말투. 그 억양. 그 리듬. 그리고 회사 1층 로비에서 수없이 들었던 인사. 어서 오십시오. 일정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은호야, 난 내일 아침 회사 1층부터 올라갈 거야. 문을 여는 손이 어디 붙어있는지 내 눈으로 본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고 말했죠. 저는 기자와 함께 원문 감정 맡기예요. 그리고 정보화 씨. 그 사람의 메시지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둘은 짧게 손을 맞잡았다 놓았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박진석의 집 서재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끊으면 손실이 크다. 지금 밀어붙이면 더 큰 손실이 온다. 결론은 쉽게 나지 않았고 마지막에 고성이가 아주 낮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문제면 사람을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 문장은 뜻밖의 가벼웠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동트기 직전 한 통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배경에 바람 소리만 들렸죠. 미안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살려달라고 했고 누군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떠나라고도 했고요. 그날 제가 본 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하지만 어떤 계산이었는지는 당신이 찾게 될 거예요. 짧은 침묵 뒤에 마지막 한 줄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문을 연 사람. 당신도 아는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끝나자 이지혁은 아주 오래 숨을 멈췄다가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이제 이름만 남았네. 그는 휴대폰을 뒤집고 기계적으로 침착하게 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오늘 아침 1층에서부터 올라갈 준비를 하듯이요. 이상철은 부엌에서 다시 물을 데웠고 김다정은 찻잔을 데워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다녀오렴. 그 말에 이지혁은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문 앞에서 신발끈을 묶으며 속으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도장 옆 빈칸에 이름을 쓴다. 누가 쓸지 몰라도 내 손도 준비되어 있다. 밖은 서늘했지만 길은 분명했습니다. 지은호는 기자와 만나러 향했고 박성재는 회사가 아닌 또 다른 방향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지강호는 휴대폰을 거꾸로 세워 알림이 보이지 않게 두었고 정순이는 가게 불을 켜며 조용히 오늘도 밥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박영란은 그림의 남색을 닦아내며 밝은 선을 한번 그었고 이지환은 그 선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지킬 선은 지킨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창틀 너머로 또 하나의 알림이 깜박였고요. 긴급 약정 원문 대체 서명 담당자 실명 보도 임박. 화면이 켜지기 직전 이지혁의 손끝이 멈칫했지만 곧 힘을 줬습니다. 이제는 멈추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리고 문이 열릴 겁니다. 문을 열던 그 손의 이름이 드디어 불릴 테고 누군가는 들어가고 누군가는 나오는 자리를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은 이상하게도 간단했습니다.